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 정리했었죠. 그 X축과 축과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공식으로 외우는 거 있었고, 사실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기는 했어요. 그죠? 수직인 두 직선의 이등분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내심 좌표를 구할 때도 저걸 한 번 더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도 어쨌든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시작하는 점을 알고 길이를 알면 어떤 기울기로 어떤 비율로 통해서 가는지 걔 이용해서 답까지 내기로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해 볼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요거 이제 5번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 6번. 오늘은 두 개만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푸는 날이기는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정리를 했었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 OX로도 한번 점검을 해봤었죠. 근데 요거를 한번 써줘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알고 그리고 그 거리를 나타낸 식이 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고로 얘들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뭐 거리가 뭐 2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직선들의 좌치는 어떤 식이 되는 거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다 라고 하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 접하는 직선들이겠지. 그렇지 않아? 원점으로 거리가 2인 직선들을 다 모으면 얘네의 접선들을 우리가 쫙 모아서 그려보면 그게 바로 모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직선들이 되겠죠. 괜찮죠? 일단 1차적으로 그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알고 있어. 쟤네들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그 거리가 축과 이루는 각도까지 내가 만약에 안다면, 여기 체크했어요. 축과 이루는 각도까지 안다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타내질 것인가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서 방금 시작했어요. 앉으세요. 자, 직선 하나 있고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P이다 까지는 알겠는데 뭐까지 알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세타인 것까지 알고 있다면 이 직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인가 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당연히 세타겠죠? 닮음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래요? 얼마가 되는지? 각각 얼마가 되는 거지? P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잠이 안 깼어요? 네. 눈이 아직 멍하시네요? 자, 여기 길이 뭐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P 되는 거죠? 괜찮지 얘들아? 그거는 여기 세타니까요. 여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당연히 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큰 삼각형 아니고 요 작은 삼각형 다시 한번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있었죠? 절편을 알 때 그 절편이 0만 아니라고 하면 x절편 A, y절편 B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었죠? 괜찮죠? 너무 빠르지 않죠? 자, 그럼 뭐야? 이게 지금 x절편이고 이게 지금 y절편인 상황인 거네요. 돼요? 그러면 이거 분의 x니까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은 P분의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지금 절편분의 x, 절편분의 y 해준 거예요. P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y는 1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괜찮죠? 양변에 P 한번 곱해볼게요. 양변에 P 곱하면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는 P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헬스의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 저거 하나로 우리가 직선에 대한 모든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얘가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우리가 요거를 앞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어떤 직선이든지 좀 많은 힌트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거지. 만약에요, 삼각형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울기를 요 길이비로 표현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가 A고 B면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동일한 세타에 대해서 나타낼 때에는 양변을, 아니 세변을 같은 길이로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로 나타낼 수 있도록, 보이죠? 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지 않아요? 그지? 얘가 바로 사인 세타죠? 이거 자체가 괜찮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빗변을 1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밑변과 높이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헬스의 표준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x의 개수가 코사인 세타가 되도록 y의 개수가 코사인 세타가 되도록 했을 때 우변에 나오는 상수항이 뭐가 된다? 원점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될까? 자,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a랑 b는 결국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점직사 이용해서 구해도 금방 나오기는 하죠. 자, 이거 봐봐. a랑 b가요. 절대값이 3과 4인 상황이야 지금. 절대값이 3과 4예요. 그러면 내가 각각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만들려면 뭐가 되겠어? 절대값으로만 생각해보면 3, 4니까 여기 5잖아요. 루트 9제곱 더하기 4제곱으로 나눠야 된다고 양변을. 그럼 내가 뭘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5로 나눈다고. 그럼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4y는 3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뭐가 된 거야? 이게 코사인 세타고 이게 사인 세타니까요. 얘가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0,0 두고 이 직선을 두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얼마 나오겠다? 3 나온다고요. 이해되는가요? 그래서 내가 양변을 필요한 숫자로 나누었을 때 오른쪽으로 상수항을 쫙 몰았을 때 그 값이 바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된다고. 오케이? 이거 복습 잘해봐 얘들아. 이거요. 근데 사실 내가 여러분 지금 너무 헷갈릴까봐 조금 계속 일사분면에다가 두고 다 양수값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기는 하지만요. 직선이 먼저 주어져 있을 때는요. 여기가 음수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음수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p에다가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기는 합니다. 물론 앞에 붙어있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는 부호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 사분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p값, 즉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지지는 않아. 근데 이 숫자들, 개수들의 관계를 보고도 우리는 이 직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되겠죠? 거리가 정해져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원에 접하는 애들 중에서 이런 각도를 가지는 애가 누구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러분 이거 복습을 꼭 해야 돼. 근데 간단하거든요? 근데 활용이 쉽지 않아. 근데 이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 진짜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려요. 근데 그러려면 한 번은 직접 해봐야 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직접 5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좌표에다 그렸을 때 그럼 실제로 이거의 값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세타라는 값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맞나? 부호가 맞나? 얘 지금 기울기 음수인 건데 둘 다 뺄뺄로 나타내지는 게 맞나? 문제가 없나?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저 SL 표준형은 사실 되게 많은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선에 대한 공식들을 쉽게 증명하게 해주거든요.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증명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증명했나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닮음을 이용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축과 평행하게 그리고 축과 평행하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 90도 여기 90도 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y값이 y1이 나오기 위한 x좌표 구하고 이 직선에 대해서 x값이 x1을 대입해서 y로 정리하고 점들의 좌표를 구하고 그 길이를 구해서 이 마지막에 증명은 뭐 두 가지가 있지만 닮음을 이용한다고 하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닮은 성질들 있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증명한단 말이에요. 꽤나 길죠? 그러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 헬스의 표준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있어. 얘가 있는데 우리는 헬스의 표준형을 어디서부터의 거리로 보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로 보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는 식은 어차피 평행이동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얘를 저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좀 해볼게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x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되는 거죠. y1만큼 되겠죠? 그래서 0,0을 만들어 놓으면 x축으로 마이너스 x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y1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먼저 쓸게요. 여기까지 쓰고 볼게. 증명이 그냥 한 줄이에요. 여기까지 써놓으면. 자, 얘들아,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헬스의 표준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좌변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을 때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로 만들었을 때 그 우변에 나오는 우변으로 쫙 넘겨진 상수항들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바로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 그랬죠. 그치? 그럼 지금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그냥 이 식에서요. 각각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만들려면 뭘로 나누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누는 거 동일하죠?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를 오른쪽으로 쫙 넘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분모에는 뭐가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는 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 상수항이고 요거 상수항이고 요거 상수항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쫙 넘겼다고요. 그리고 절대값 씌웠다고. 부호는 다 플러스로 써도 되겠죠? 얘가 상수항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헬스의 표준형은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증명이 된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요렇게만 써놓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설명을 좀 써놔야겠죠? 이 뒷값이 왜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걸 써야 돼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얘들아? 너희의 노트에는 뭐라고 한 줄이 더 써 있어야겠어요. 방금 내가 말한 거 우변으로 넘긴 상수항을 뭘로 나눈다? 우변으로 넘긴 상수항을 빗변의 길이로 나눈다. 요 정도 써놓으면 위에 노트 해놓은 거랑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값 쉬운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극선의 방정식 때문인데 극선은 이제 원에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극선의 방정식 알고 있나요? 뭐지? 극선의 방정식? 우리 그래도 심화 수업을 듣는데 극선의 방정식 공식 정도는 알고 있겠지 얘들아? 극선이 뭐야? 극선이. 자, 예시 하나 드릴게요. 여기 하나 그려놨는데 할 게 많아가지고 내가 그림을 좀 다 미리 그려놨어요 여러분.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 어린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한 점, 원 외부에 있는 A, B에서 접선 2개 그을게요. 그럼 접점 생기죠? 그 접점 2개를 연결한 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죠. 극선. 극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더라요? 여러분, 극선의 방정식. 그렇지, R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지? 여러분, 이거 증명 어떻게 할까요? 봐봐. 우리가 저 극선을 직접 구할 때는 항상 뭘 이용하냐면 자, 각각이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90도고요. 그 다음에 극선은 원의 입장에서 하나의 현이니까 여기도 90도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아는 길이들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R이라고 하고요. 일단 잠깐 원점에서부터 저 극선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P라고 잠깐 둬볼게요. 그리고 나면 원점에서 저 A, B까지의 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 삼각형의 성질 여기 크게 봤을 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요건 알고 있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인 건 알고 있죠? 괜찮죠?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요? 직각삼각형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A, B 전체 C라고 해보면 A 제곱은 B 곱하기 C죠? 오른쪽에서도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뭘까지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얘의 기울기가 A분의 B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겠네요. 그쵸? 그거 이용하면 어디까지는 되냐면 AX 플러스 BY는 까지는 세울 수 있어. 기울기 이용해서 기울기 이용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울 수 있고요. 난 저 네모를 이제 모르는 상태야. 네모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 네모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용하는 공식 있죠? 그걸 잠깐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얼제곱은 p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얼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죠? 근데 얘들아 저 p가 지금 뭐인 거예요? p가 그치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의 거리가 p네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p다 라고 했을 때 요 헬스의 표준형을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상수항을 뭘로 나눴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수라고요. 오케이. 그러니 여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얼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다시 네모는 얼제곱이다 까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괜찮아요? 좀 어렵나요, 여러분? 얘들아, 우리가 그 한 단원을 할 때요, 내가 첫 수업에서 이제 개념 정리하는 게 있고, 두 번째에서 하는 게 있고, 원은 3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은 3번에 나눠서 개념 정리를 할 거거든요. 난이도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중요도도 뒤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근데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 했던 거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다 외우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요. 좀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어렵다. 저 증명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다 하면 뭐 조금 스킵해도 돼요. 복습할 때 또 한번 다시 보세요. 알겠죠?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꽉꽉 채워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시? 예를 들어서요. 하나 해볼게요. 그냥 아주 쉬운 걸로 할 건데 여러분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를 안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헬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더 쉬웠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반지름은 루트 5겠죠? 이렇게 생긴 애가요. 이제 저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인 거잖아. 그걸 생각해서 저 직선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야. 생각 안 해도 세울 수 있죠, 얘들아? 지난 저 말고 기울기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나오기는 해요. 접점 그냥 나오는데 근데 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라고? 봐봐.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요. 얘는 어떻게 할 거라고?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괜찮죠?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세워져요? 일단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 괜찮죠? 2x 플러스 y는 까지는 그냥 바로 간다고요. 요 x좌표, y좌표가 그냥 바로 간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돼야 돼. 근데 그 루트 5는 뭘로 나눴을 때 루트 5가 되는 수인 거예요?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루트 5로 나눴을 때 루트 5가 되는 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있으면 돼요? 5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다 똑같아요. 이해되기 시작하면 아 그러네 엄청 쉽네 하고 보면 앞으로 문제에 나오는 직선들이 또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잘 안됐다 하면은 영상 다시 보고 복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거의 현존하는 모든 방법은 정리를 다 한 것 같아. 여기까지 하면은 직선 때문에 애먹을 일은 없어요. 자,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얘들아 내심 구하라는 문제 많이 나오죠. 내심. 그쵸? 이게 좀 귀찮지 않아요?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주고요. ABC 이렇게 주고요. 내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 원래 어떻게 구해요? 원래는 이것도 써놓자. 원래는 어떻게 구하죠? 정의대로 하는 거지 뭐. 내심은 뭐의 교점이야? 무슨 선? 각의 이등분선. 그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각의 이등분선 교점을 구하든 아니면 뭐 해도 되고 한 점 잡아서 그 선분까지의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은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알죠? 내심 여기 이렇게 반지름 해서 거리 같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풀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푼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얘기긴 하거든? 각의 이등분선도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가계 이등분선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결국 이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내분을 해야 되는데 내분 좀 귀찮으니까 결론 우리가 뭘 하게 돼? 절대값 A는 절대값 B고 절대값 B는 절대값 C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로 나오고 어디가 마이너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심이냐 우리가 이제는 교과 과정이 없지만 방심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뭐 내심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 정리를 하기는 할 건데 식을 반드시 세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축을 하나도 안 맞춰주고 수직 조건도 없고 대칭도 아닌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풀 때 우리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요 이제 y는 0이라는 x축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점이나 찍어보자. 예를 들어 뭐 1,1, 3,5, 3,-1 이렇게 할까요? 그럼 봐봐. 이 거리를 구하는 식을 한번 생각해봐. 거리 다 알지만 1, 5, 1인 거 알지만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의 되는 거죠. 1분의 절대값 1 1분의 절대값 5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기준이 되는 직선을 가지고 영역이 무조건 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영역에 있는 애들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수의 부호가 같겠죠. 그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수의 부호가 같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직선이 있을 때 내가 파악하기 쉬운 한 점만 가지고 이 절대값 내부의 부호를 파악을 해주면 내심, 외심의 위치에 따라서 얘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벗겨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축에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우리 왜 이런 직선도요 위에 있는 거는 y가 더 크다 아래에 있는 건 y가 더 작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거는 위험해요. 왜냐? 봐봐 이거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그만이지 않아 얘들아? 나 이거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쓴다고 문제 생기나요?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부호 달라지지 않아요? 위에가 마이너스고 아래가 플러스 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근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영역에 있는 애들은 그 절대값 내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최종 부호가 같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걔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건데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요 A에서 어떤 직선을 구해요. 이게 예시를 내가 써놨어. 여러분, 봐봐요.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쓸 시간을 좀 줄게요. 왜냐면, 지금 말고,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 보세요. 왜냐면, 이걸 들어야 여러분이 위에 있는 거를 얼마나 쓸지 말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제 있어요. 내가 조금 이제 쉽게 하려고, y는 0을 하나 잡았어요. y는 0 하나 잡고, 이 직선 여기 써놨고요. 이 직선 여기 써놨어요. 저 마이너스 27이랑 64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얘랑 얘를 먼저 잡고서 정수가 나오게 그냥 잡아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비율을 5배로 맞춰서 뭐 아무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에서 만약에 이제 내심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쨌든 내가 가계 이등분선을 그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을 건데 이 가계 이등분선 자체를요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수직인 두 직선이 있을 때 가계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그치? 그 더하거나 뺀거나를 한다는 게 어쨌든 이거잖아. 3x-4y 플러스 27은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64 이거를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 한번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얘를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요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있잖아.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만 결정을 해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쨌든 이 직선이니까 대충 얘보다는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얘가 마이너스 9, 16인 걸 알잖아. 그럼 뭐 하냐면요. 0, 음수 넣는 거예요. 봐봐. 얘가 y는 0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밑에 영역에 있는 아무 숫자나 넣겠다고요. 예를 들어서 0,5를 넣어볼게요, 얘들아. 아무 숫자나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0,5를 넣어볼게.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0,5 넣어보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얘 양수라고요. 왜요? 얘보다 이쪽에 있는 애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예요.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3x-4y 플러스 27. 여기다가 0,5 넣어볼게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뭐예요? 얘 음수로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해서 이 직선은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로 나온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물론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도 돼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잘 그려놨으면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고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일 테니까 뺄만 해보면 음수인 걸 취하면 되겠죠. 그치?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배웠던 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걸 더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 맞네. 저렇게도 말이 되네. 아, 결국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돼.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뺄말을 2번만 결정을 해주면 내심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해될런가요? 그러니까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굳이 생긴다 라고 하면 원래는 뺄맛 4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더하고 빼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결정해서 해줘도 된다고요. 알겠죠? 예.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내심을 직접 좌표로 구할 때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얘를 이렇게 풀진 않을 거거든요. 얘를 이제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있는 거 좀 그대로 가져다가 일단 써놓을게요. 자, 이거에서 이제 내심의 좌표를 만약에 구하라고 줬어.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반지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나요? 직각삼각형에서요. 여기 AB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저번의 반지름 얼이라고 해볼게요. 4저번의 반지름 얼 어떻게 되죠? 변의 길이로 나타내자면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요거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요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돼요. 괜찮죠? 괜찮죠? 예.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좀 내릴게요. 제발 내리면요. 기울기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요, 이 직선은 뭐예요? 4분의 3이죠? 그럼 여기 4K 동그라미 K 안 쓰고요. 비율로 쓸게요. 여기 4대 3이고요. 내려가는 직선은요. 3대 4죠.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운데 3, 4, 12 맞춰주면 되죠? 여기 12K에 갈게요. 그럼 옆에 있는 건 뭐가 돼? 요건 얼마 돼요? 얘였어. 그럼 여기 16K고 여기는 3배 해준 거니까 이거 9K. 보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 몇 K예요? 12, 16이니까 20K죠? 여기 길이 몇 K예요? 9, 10이니까 15K죠? 괜찮죠? 오케이? 응, 변의 길이 다 나타내진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 뭐예요? 얼은 2분의 20 더하기 15 마이너스 25K니까 몇 K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K인가? 응. 됐어? 여기까지 안 되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4저번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중심에서부터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5K 될 거 아닙니까? 여기 15K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15K잖아요? 여기 접하는 데까지예요. 여러분, 아까는 수선의 발 내려서 16K였던 거고 지금은 여기 접하는 데까지가 15K인 거예요. 괜찮죠?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15K고 5K잖아. 그러면 내가 구하는 내심의 좌표는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9,0에서 오른쪽으로 15K, 위로 5K 가면 이게 내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럼 K는 어떻게 알아요? 아까 여기 25K라면서요. 여기 실제 길이 25거든요. K는 1이잖아. 오케이? K가 1인 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심의 좌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에서 15만큼, 6,0에서 5만큼, 6,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어?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 삼각형의 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내심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는요.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무조건 수직인 직선이 2개 이상이 있거나 2개 이상? 2개밖에 없죠? 무조건 수직이 있거나 아니면 2개의 직선이 어딘가를 축과 평행한 직선대에서 대칭이거나 무조건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주나요? 그거 아니어도 계산해서 풀어도 다 되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얘들아, 아무리 계산을 해서 풀으라고 나오는 문제여도요.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풀리지 않는 애들은 계산을 해서 풀면 엄청 복잡해요. 그냥 그런 문제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계산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숫자를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려면 이 비율이 맞아야 계산을 해서도 답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모의고사 문제든 아니면 학교 기출이든 항상 직선과 점들의 관계가 2개가 수직이거나 아니면 축기준 대칭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수식인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내심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지름 길이 구할 거고요. 그 반지름에서 타고 가는 걸로 할 거라고요. 물론 지금은 어때 얘들아? 이게 축과 평행했기 때문에 더 쉬웠죠? 근데 축과 평행하지 않은 예시도 또 뒤에 있어요. 그런 애들도 다 반지름으로 타고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좀 쓸 시간 줄게요. 위에서부터 조금씩 시간을 줄게요. 기본적인 것만 써놓고요. 여러분 다시 영상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써놔도 될 것 같아요. 똑바로 앉으세요. 팔꿈치 내려. 올릴게요. 다 좋은 거 같네요. 조금 잘 안 들어오죠? 오늘 거는? 근데 이런 내용은 천천히 해도 어차피 이렇게 한번 들을 때 잘 안 들어오면 그냥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빨리 말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문제를 많이 풀게요. 여기를 조금 지워줄까 보다. 내가 밑에다가 따로 써주려고 그림을 따로 그려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심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9 플러스 15k, 0 플러스 5k 이렇게 한번 써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k가 1이니까 6,5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6,5.
더 할까요? 혹시 이거 잘 안 쓰이긴 하는데 뭐라고 적을까요? 숫자가 좋으면 아주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심을 구하는 내심 구하는 거 진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 정도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분수가 안 나오게 딱 좋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A, B, C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우리가 내심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아닙니까? 그럼 일단 가계 이등분선을 하나 긋는 거지 뭐. 그럼 그런다고 했을 때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C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C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가. 그러니 여기서 또 가계 이등분선을 또 그어요. 여기 동그라미였고 XX.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다시 내가 요거 내분 한번 더해주면 얘가 내심의 좌표가 되는 건데 그거의 길이가 뭐야? 이거 대 이거잖아. 그럼 AA 지우면 C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1 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C 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분 두 번 해줘도 된다고요. 응.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A 대 B로 내분 한번 해주고요. C 대 A 플러스 B로 내분 한번 더 해주고요. 이제 요러면 내심의 좌표가 뽕 나온다. 그럼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저 숫자를 쓰기에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계산이 아주 지저분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또 눈에 띄면은 예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아무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직방 관련해서는요 좀 이론을 정리해 놓을 것들은 다 된 거고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 하기 전에 직방을 먼저 했기 때문에 평면좌표에서 다룰 내용들을 몇 개 조금 남겨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방의 킬러 문제 풀면서 평면좌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같이 정리를 하고 직방 평자까지 개념 정리가 끝나면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여러분. 원방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잘못했다 하면 이번 시간이라도 잘 해오시면 돼요. 복습. 되겠죠? 넘어갈게요. 네, 바로 문제 좀 풀게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주려고요. 손풀이를 내가 계속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려고. 근데 지금은 안 줄게요. 알겠죠? 언제 줄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 언제 주면 여러분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 보고 공부 안 할까봐 그냥 약간 외우듯이 해버릴까봐요. 좀 그게 좀 내가 고민을 해볼게요. 언제 줄지. 자, 여러분 문제 조금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좀 풀었을까요? 해봤어? 시간 잠깐만 줄까? 25번, 27번. 25번은 어떻게 푸는지 내가 조금 보고 다니고요. 만약에 이제 홀수가 다 해왔다 하면은 맨 뒤에 그 도전 문제 있어요.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보니까 25번 푼 친구들은 다 잘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잘했고 근데 이 문제는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L1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L1 지금 P점의 좌표가 1,1이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 L1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자면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정석적인 방법대로 풀 수 있겠죠. 어떻게? 기울기 아니까 그쵸? 아니 기울기를 모르나요? 지금 얘 뭐 알죠? x제곱을 아는구나. 네. 자, 1,1 지나는 거. y 빼기 1은 m에 x-1 해서 뭐 하면 돼요? d는 0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보면요. 1,1에서 이 2차 함수와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 저 2차 함수 빼기 직선 하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x-1의 완전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괜찮지요? 알아 몰라? 알고 있죠?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fx, 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 빼기 g라고 식 세우면은 a에 x-알파, x-베타 나오는 거 알고 있고 만약에 여기 감마에서 접한다고 해볼게요. hx가 그럼 f 빼기 h는 뭐가 돼요? a에 x-감마의 제곱이다. 식 이렇게 세우는 게 항상 편하죠? 그럼 지금도 어때요? 우리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저 직선 L1이 x-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바로 나오겠죠. 왜요? 넘기면 합차 쓰면 되잖아요. 그럼 L1은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주면 뭐 남아? 1 남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해주면 뭐 남아? 2x-1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저 L1은 2x-1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 넓이를 우리가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물론 복잡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는 뭐 미분하는 거. 미분하면 2x니까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2에다가 x다가 1 넣어주고 x-1 하려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미분해서 구하는 방법. 근데 우리는 2번으로 푸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자꾸 한 발씩으로 식을 키우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3가지 정도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L1까지는 금방 구했어요. 그럼 이제 L2도 직선은 그냥 나오죠? 왜? L1이 기울기가 2인 걸 알아냈으니까 L2는 1,1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얘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근데 얘들아 또 식을 세워서 교점을 구하는 것도 금방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L2의 직선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L2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1에 플러스 1 이렇게 세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x제곱과 L2의 두 실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상황이고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하나가 1인 걸 아니까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바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 정도는 바로바로 이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여기까지 했으면 답은 다 나왔죠? 여러분 최종 넓이 어떻게 구해요? 물론 넓이 구할 때도 또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게 쉬우니까 여러분이 그냥 계산을 해서도 풀리지만 내가 말하는 거를 계속 잘 적어둬야 돼요.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곱해도 괜찮다고요. 그치? 그것도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항상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애들 있죠? 얘 알 수 있게 주어진 애들 있잖아요. 요거 길이를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쵸? 그럼 뭐야? 이 길이에다가 얘 더하기 얘 해서 2분의 1 곱해주면 되죠. 괜찮죠? 그럼 직접 각각의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훨씬 빠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S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쟤는 뭐가 됩니까? 여기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지금 전체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위에 세로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이게 그냥 답이 되겠죠. 괜찮지요?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다 한 것 같아서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거의 이렇게 세워서 d는 0으로 직선 구하고 다시 또 수직인 직선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해서 곱해서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얼마죠? 근데 8분의 25. 거기다 40 곱하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요거는 어렵지 않았죠? 얘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랑 여기서 내린
D점이랑 평행해야 된다까지는 여러분 다 찾은 것 같더라고요. 풀어온 친구들 보니까요. 그쵸? 왜냐면 지금 여러분 문제 읽어봤죠? 문제 뭐라 그랬냐면요. 요 삼각형의 넓이랑요. X축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랑요. 같도록 하는 D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랑 당연히 평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예요. 되겠죠? 얘들아, 근데 그러면 요 점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구할까요?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쉽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C가. 물론 어떻게 해도 얘는 빠르기는 한데 C점의 좌표 얼마야? 얘는 얘입니다가 분수가 안 나와가지고 바로 보이잖아요. 그럼 4, 얼마인 거지? 4,6인 거잖아. 얘들아, 이런 것도요. 얘를 보면 지금 평행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2고 여기 10이니까 절편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1대 5라는 거잖아. 1대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여기 비율이 1대 5라는 거잖아요. 괜찮죠? 여기가 1대 5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게 D점 아니에요? D점? 그러면 D점은 우리가 식으로 바로 세워본다면 원래 X좌표 4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줄 거예요? 6 곱하기 5분의 1을 더해주면 D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1대 5만큼으로 내려온 거니까. 괜찮죠? 그럼 답은 5분의 26인가 보다. 바로 나오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9번. 요거는 푼 친구들은 다 잘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다음 거. 29, 30일 같이 해볼 수 있게 한 1분만 줄게요. 이것도 시간 짧게 줄게. 1, 2분만 줄게요. 다 한 친구들은 33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33번이 보니까 아까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9번도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여러분이 이제 막 복잡하게 풀어는 것들도 그냥 답이 맞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아무것도 표시 안 해놓고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알겠지? 빨간 펜으로 좀 이렇게 메모라도 하세요, 여러분. 아, 다음부터는 저렇게 풀어야겠다 하는 거라도 적어놔야 돼. 알겠지?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29번 볼게요. 얘도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거의 다 잘한 것 같고, 얘도요, 비슷한 거긴 한데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문제는 읽었죠? 다 안다 가정하고 합니다. 아무튼 A점이 8,6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가 B점의 X좌표를 잠깐 A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여기 8,0. 아무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하시오 이거인 건데 닮음 이용해야겠죠? 닮음 혹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든. 자, 내가요 제일 쉬운 거 먼저 하자. 제일 쉬운 거 이거 말고요 그냥 그대로 냅둬도 돼요. 여기 X라고 잡을게요. 여기 X, 여기 X, 여기를 X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가 8-X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가 X가 되겠죠.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니까 지금 요거랑 닮음이죠? 괜찮죠? 직각이고 요 한각을 공유해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체크할까요? 동그라미 체크하고 그냥 써줄게요. 자, 풀이 1.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풀어온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볼게. 그냥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풀이 1번 닮음 이용해서 하겠다고요.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면요. 삼각형 OIB랑요. 삼각형 OHA랑 얘네가 닮음이잖아요. 그치? 그럼 뭐 대 뭐가 되는 거야? 8-X 대 X는 빗변 대 짧은 변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대 뭐? 8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값 나오겠죠. 괜찮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 A라고 잡아놓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두 번째 거도 똑같은 거기는 한데 둘의 차이는 여기를 X로 잡냐 여기를 X로 잡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A, 0으로 잡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요 얘도 닮음을 이용을 할 건데 어쨌든 여기가 4대 3대 5인 거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여기 대 여기 대 여기의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5대 3대 4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죠? 여기를 내가 A, 0이라고 잡았으면 여기가 8-A, 이번엔 여기가 8-A. 그치? 그래서 그것도 그래도 또 써놓을게요. 8-A 대 A가 몇 대 몇이 되는 것이다. 얘는 3대 5가 되는 것이다. 1, 2번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세 번째. 아까 보니까 이렇게 접근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너무 힌트가 많이 주어진 문제거든요. 쓸데없이 약간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걸 다 안 써도 문제가 다 풀리는 그렇게 주어진 건데 지금 어쨌든 얘랑 얘랑이 각도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이거랑 무슨 합동? RHS 합동이죠.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공유하고 있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둘이 합동이고 당연히 얘랑 그러면 각의 크기도 같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축을 기준으로 90도 90도니까 얘랑 평행하죠? 그러면 억각으로 여기까지 같겠네요? 되겠죠? 그럼 여기도 같아지겠네요? 근데 우리가 어땠어? 여기 10인 거 알고 있었죠? 그럼 여기도 10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10이니까요. 그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아, 이 직선이니까. 그러면은 끝났죠. 다른 거 뭐 안 써도. 왜냐? 요점 알고 요점 알았으니까.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한 거예요, 지금? 어디랑 어디가 같은? 요거랑의 길이가 같으면서 길이가 10씩이다 라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사실 얘는 그냥 눈으로 보면 답까지 나오는 거죠. 쓸 게 아무것도 없이 비례식조차 안 세우고 풀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보이면 이게 제일 빠르겠죠. 실수도 안 하고. 그죠?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런 게 바로 우리가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내심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축을 얘도 이제 성질이 있는 삼각형이긴 하지만 그냥 잘 모른다 칠게.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지 뭐. 아니 축 안 그리고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 내심 구하는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뭐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부터 체크하라고 했어? 직선들의 기울기부터 체크하라고 했어요. 기울기 어떤 성질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뭘 이용해서 풀어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기울기 뭐 되는 거죠? 2분의 1인가 봐요. 기울기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인가요? 아, 얘 수직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아, 그럼 얘는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네요. 왜요? 얘들아,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면요. 이 둘이 뭐라는 거야? y축과 평행인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금 뭘로 봐줘야 돼? 봐봐. 얘들아, y축 기준으로요. 아니, x축 기준으로요. 그냥 그릴게요. x축 기준으로요. 기울기가 얘는 m이고 얘는 마이너스 m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럼 이거랑 같은 거지 않아요? 당연히 x축 기준으로 대칭이어야지 기울기가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이게 꼭 x축이 아니어도 y축의 수직인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란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점까지 줬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림은 좀 안 그래 보이지만 저 AB랑 BC가 둘 다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요? Y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한다고요. 너무 이상해요? 네, 여러분은 잘 그리세요. 자, 이렇게 대칭이라고요. 이 대칭이라는 건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대칭이라 함은 오른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저거 자체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미 뭐가 나와버렸어? 뭔지는 몰라도 내심의 좌표가요. A, 마이너스 3이라고 Y좌표를 알고 시작하는 거라고. 훨씬 쉽겠죠?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얘도 있지만 이걸 안 썼어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좀 더 빨라졌을 뿐이야. 우리가 대칭인 걸 이용을 해서. 얘가 일단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치? 직각삼각형이면 일단 내심할 때 뭐 이용하는 게 편하다? 반지름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요. 얘 길이를 좀 구하는 게 귀찮을 수는 있어도요. 기울기가 다 2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애들은 또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왜? 일단 기울기 2다 하면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돼? 1, 2, 루트 5 떠올리자고요. 그래서 1 기준으로 루트 5씩 곱해준다 생각하면 얘는 어때? 얘는 3이죠? 그럼 얘 3루트 5네요. 얘 어때요? 얘 5죠? 괜찮아요? 5루트 5네요. 얘 얼마예요? 얘 4죠? 얘 4루트 5네요.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은 3루트 5 더하기 4루트 5 빼기 가장 긴 거 5루트 5를 2로 나누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죠? 루트인가요? 됐죠? 여러분 내가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밑에 것만 좀 다시 그려볼게요. 별로죠. 그래 그냥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얼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을 알면 이제 뭐 하면 돼요? 1루트 5 땡큐. 네, 루트 5 갑자기 네, 여러분 잘 그릴 수 있죠? 자, 이거 이용하라고요. 이거 이렇게. 그럼 얘 얼마? 여기가 루트 5잖아요. 여기가 2루트 5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끝났죠? 끝났죠? 왜요? 봐봐. 얘가 기울기 얼마짜리였어요? 2분의 1짜리였잖아요. 그치? 그러면 다시 요걸로 봐봐, 요걸로. 기울기 얼마짜리로 봐주면 돼? 마이너스 2짜리로 봐주면 되는 거죠? 여기 90도, 여기 동그라미 똑같이 봐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대 루트 5 되는 거 아니에요?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의 비율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럼 여기 길이 얼마예요? 그냥 5네요. 그래서 A는 5겠네요. 5,-3이 내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식세 와서 더 금방 풀었는데요 하면 안 된다. 연습하세요. 이게 빨라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괜찮죠?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축 기준으로 대칭인 거랑 수직인 직선 있는 거는 우리가 꼭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필요한 거 쓸 사람 여기는 좀 쓰시고 다 된 사람은 33번 잠깐 보고 있을게요. 33번 시간 오래 안 줄게. 33번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띄워놓을게요. 아직 못 쓴 사람들 쓰세요. 여러분 33번도요. 직방 안 세울게요. 직선의 방정식 아예 안 세우고 풀어볼게요. 아예 하나도 안 세우고.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31번도 마찬가지죠. 31번도 직방 안 세우고 푼 거고요. 33번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연결되죠? 아니면 얘들아 이거는 조금 힌트 줄게요. 힌트 주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답까지 어떻게 갈지 여러분 또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자 얘가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 해석부터 하자면 요거가 요거보다 넓이가 4 크고 얘와 얘의 기울기의 곱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넓이가 누구보다 얼마 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되는 거 찾아야 되죠? 여기 누구 보여요? 얘 보이죠? 얘. 그치? 그럼 우리는 뭘로 생각해줘야 돼? 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 4가 크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둘 다 어때? 밑변의 길이가 4로 동일하고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해줄 거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얼마 길다는 거야? 얼마 길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 길다는 거야? 그치? 이 길다는 거죠? 맞아요? 얘들아 아 너네 점점 이렇게 표정 연기를 잘하네. 나 너네 되게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얘들아 괜찮죠? 자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방금 뭐 물어본 거야? 요 삼각형의 넓이보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4가 크다 그랬어요. 그지? 근데 저 둘의 차이는 어디서만 나와? 높이에서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 높이 2 한 개에 4 차이 난다고요. 괜찮죠? 그럼 요거 하면은 2 곱하기 높이 1, 높이 2가 4 차이 나는 거니까 높이는 2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요, 내가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를 뭐라 잡을까요? K 라고 잡는 겁니다. 물론 D를 K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가운데 이런 걸 K 이렇게 잡지 말라는 거야. 전체를 겹쳐서 잡는 게 포인트기는 하고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K라고 잡은 이유는 그냥 마이너스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K랑 K 플러스 2로 잡으려고. K 플러스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 건데 또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정도 알려줬으니 이제 또 해봐. 직방 안 세워요. 답 나올 때까지 직방 안 세워요. F 구할 때까지도 안 세웁니다. 여러분 K까지는 나왔어요? K까지 나와야 돼. 아니 우리 K 저렇게 잡았으면 그쵸? OD의 기울기 뭐라는 거예요? OD OD의 기울기 4분의 K 플러스 2죠 그냥? 괜찮죠? 얘분의 얘니까. 그 다음에 C2의 기울기 4분의 마이너스 K잖아요. 괜찮죠? 응, 여기 K랑 K 플러스 2라고 잡아놨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9분의 7이래요. 인수분해 하면 돼요, 여러분. 설마 뭐 정수 안 나온다고 당황하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K 얼마 나와요? K 얼마? 금성이. 여러분 집중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이름을 불러서 질문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꼭 이게 질문한다 그래야지 이제 연필이 막 빨라지네요, 여러분. 걔 얼마야, 제인이? 걔 얼마? 나왔어? 그치, 3분의 8. 여러분 3분의 8이죠?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면 K값 나와요, 여러분. 왜? K 양수로 잡았으니까 내가 애초에. 그치? 자, 여러분 아무튼 이제 K값까지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뭐도 해야 되냐면요, F도 구해야 되거든요. F도. 그치?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F 아닌가요? 구하라고 하는 게 F고요. 그러면 저 교점들을 이제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직방을 또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K가 또 분수야. 아, 나 좀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냥 기울기를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각각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써줘봐. 각각. 얼마랑 얼마예요? 각각이. 대입만 해줘보세요. 약분하지 마시고. (12분의 14랑) (12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응.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봐봐. 지금 얘는 여기서 시작하고요,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직선은요 14의 비율로 올라가고요,
이 직선은요 8의 비율로 내려와요. 몇 대 몇인 거야? 7대 4의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났다고. 그러면 이 길이 B 대 이 길이 B도 4대 7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F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F의 Y좌표 FY 바로 뭐 해주면 돼요? 5를 그렇지 5 곱하기 저기 7이랑 4였죠? 7 플러스 4분의 올라간 거니까 얼마? 7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1분의 35입니다. 선생님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이거 복잡한 거 아니겠지? 왜냐?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미 두 직선 모두 다 분수계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연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분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낫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여기는 또 뭐니까 어차피 얘가 6분의 7이었거든. 비율이 7만큼 올라간 게 35라고. X좌표는 얼마겠어? 30이겠죠. 그럼 F는 11분의 30, 11분의 35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연습하면 진짜 좋아요. 나중에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수원도 배우고 수투도 배우고 한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요. 이거를 수원에도 적용하고 수투에도 적용해야지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까지 다 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알아두세요. 아무튼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가 될까요? 요거는 뭐 빈칸 채우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우리 지난번에도 요런 접근 한번 했었죠. 이렇게 수압을 내려서 그러면 길이 B가 몇 대 몇인 거?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인 것. 괜찮죠?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빈칸이 주어지지 않아도 얘를 풀어야 된다, 풀 수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려고 요거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빈칸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요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되겠죠? 이거 넘어갈게요. 35번은 그냥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37번 갈게요. 7번 37번 얘도 아까 보니까 3739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여러분 그치? 얘 지금 아직 못 풀어본 친구들은 시간 잠깐 줄게요. 하나씩 끊어서 갈게요. 3739 얘들아 이런 문제도 이제 내가 어떻게 풀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M이 P와 Q의 중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PQ가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에 대해서 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교점들의 X좌표에 성질들을 이용해야겠죠? 근계수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문자를 따로따로 잡는 것보다는. 그지? 하나하나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알파, 베타 정도로만 잡아놓고 근계수를 이용을 해볼까 까지는 생각해줘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통일해서 갈까요? 그러면 우리 P점의 X좌표 알파, Q점의 X좌표 베타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생각해볼래? 그러면은 힌트 조금 더 줄까요? 지금 HM의 길이를 줬잖아요. 그럼 사실은 뭘 준 거야? M의 무슨 좌표 준 거예요?
X좌표 준 거죠. 그치? 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가지고 나 A 값까지 한 방에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나면 그 뒤로는 계산을 어떻게 간단하게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지. 한번 해볼까요? 자, 식이 어떻게 세워져? a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의 해가 알파 베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뭐인데 2a분의 1이잖아요. 그치? 근계수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반으로 나눈 게 얼마다? 이게 1이래요.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예요?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그냥 끝났네요. 일단 얘가 4분의 1인 것까지 그냥 나와버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구해야 되는 게 PQ의 길이란 말이지. PQ의 길이.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잖아요. 근데 알파 빼기 베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PQ의 길이니까 저 길이가 2분의 1인 거는 아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PQ의 길이를 안다고 쳐봐. 걔는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일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나 얼마 곱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1대 2대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5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PQ 길이 되는 거죠? 괜찮지? 근데 우리 대충 알잖아. 아, 알파 베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려면 그냥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어차피 제곱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실수를 여기서 은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제곱을 해버려. 그냥 제곱한 결과를 구해. 뭔 얘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요 4분의 5를 곱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게 PQ의 제곱입니다 를 구해놓고 최종 답만 루트 씌운 답으로 찾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보기에 어차피 루트가 있어, 없어? 없죠? 제곱수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나 지금 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만 써놔도 아, 명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지. 그냥 뭐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4알파 베타 한 번만 딱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저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죠? 2분의 1이었나? 네. 2였나? 2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에다가 알파 베타는 내가 아까 안 쓰기는 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나오잖아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a분의 마이너스 1인데 a가 아까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괜찮지 얘들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얘 뭐 되는 거야? 4인가요? 4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6인가 봐요. 됐죠? 그럼 답이 뭐야? 5네요. 5. 왜냐면 25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은 자꾸 명확하게 짧게 간단히 쓰는 연습을 하세요. 막 곱셈곡 써가지고 막 썼다가 막 뭐하는지 찾아가지고 자꾸 돌아오지 마시고.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약간 잘못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거를.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울기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겠지. 두 개 그냥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그림이라도. 뭐랑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얘들아, 그 주식선 LM이요. AB 위에 있는 점에서 만난다. 이거 봤었어야 돼. 자꾸 이거 놓쳐가지고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선 L은 O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O를 지나는 L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 요 파란 색깔 직선과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M도 얘를 지나야 되는데 얘를. 그치? 그럼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돼? L이 얘를 2대1 지점에서 나누는 경우랑 1대2 지점에서 나누는 경우랑 이렇게 두 개인 거겠지. 그럼 뭐 점의 좌표도 여러분 금방금방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가 지금 2대1이니까 6이잖아요. 그러면 4만큼 2만큼 내려가면 0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y좌표는 2 될 거고요. x도 마찬가지 2대1이니까 뭐 하면 돼? 2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되는 거죠. 내분점 공식 안 써도 되죠 여러분 우리 이제. 그치? 결국 이 공식으로 구한 거랑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 1대2니까 6에서 2 내려오고 4 내려오면 바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y좌표 4 될 거고 얘는 2에서 1대2니까 3분의 1만큼만 같다는 거 아니에요.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괜찮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직선 어떻게 되는 거야? 요점 지나면서 당연히 중점 지나게 잡아주면 될 거고. 그럼 적어놓으면 0,3 지나는 거니까 쉽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중점 지나도록 그럼 1,0 지난다 해서 잡아주면 될 거고.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당연히 뭐예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래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래요. 근데 지금 곱의 최대가 아니라 합의 최대구나. 그럼 얘는 해봐야 돼요. 네.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최대가 나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또 모릅니다 이거는. 내 그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합으로 나왔을 때는 둘 다 꼭 구하세요. 비교하세요. 곱일 때야 뭐 당연히 얘가 절대값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더 크겠지만. 오케이?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가 너무 쉬운데 몇 개 더 하고 싶은 거 어때요? 말만 하고 넘어가게. 두 개만. 그냥 시간 안 주고. 왜냐면 조금 저 뒤에 있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 무게중심 할 때 쉴게요. 예, 쉬고 할게요. 예.